네, 핵심 경제 이슈 점검 시간 경제 언박싱입니다. 네, 흔히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테마로 만든 신조어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이는 2차 전지를 말하는데 그만큼 침체된 우리 주식 시장에서 호재로 통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시총 2위 자리까지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테슬라발 우려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까지 2차 전지를 둘러싼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유창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 오는 길에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먼저 2차 전지가 뭐 뜨거운 이슈가 오래 됐어요. 네. 되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뭐 전기차 영향이 좀 크겠죠. 그렇죠. 최근 한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전기차 전성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좀 시장이 좀 급변화하고 있어요. 네. 작년 기준으로만 본다라면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660만 대 이상 판매가 됐는데 네. 2020년도 비교하면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네.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만 300만 대, 한 30만 대 이상 판매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2차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배터리가 계속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때문에 네. 가뜩이나 전쟁 이전에도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그 부품 공급 수율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네. 러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그전에는 단순하게 2차 전지 하면은 그냥 뭐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셀 업체들 만 주목을 했거든요. 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그렇죠. 뭐 LNF, 뭐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만 주목을 했는데 네.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는 이제 그 광산 같은 거, 네. 핵심 원료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받기도 했고요. 예. 또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IRA 법안 이런 것들 때문에 미중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서 네. 그 2차 그 원재료를 다시 2차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폐배터리 시장 이런 것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어느 한쪽에 그냥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관련된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악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기승전 테슬라로 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 네. 요인. 그렇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큰 파트너가 이제 테슬라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제가 알기로는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CEO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를 좀 했는데 네네. 인수하고 나서 좀 경쟁 광고 업체들 예를 들어서 포드하고 GM은 당연한 것이고 네. 뭐 시티그룹, AT&T 등 50개 업체가 광고 철회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입 감소만 2조 7천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이제 본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유로운 언론을 표방한다고 했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자기의 적대시되는 기자들을 트위터 계정을 정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행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수급의 요인인데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440억 달러, 한 57조 6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인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1년 이자만 1조 3천억 정도. 어이구. 근데 이것을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인수를 그 자금 조달했는데 네. 만약 테슬라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예. 그 강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자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주 월화수마더라도 한 4조 7천억어치 주식을 매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식 매도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수급적 요인 하나가 있고 네.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인데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고객사가 중국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앞당겨서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고요. 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의 그 유지 비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전기료가 워낙에 올라가가지고 전기차를 쓰는 이유가 좀 비싸더라도 유지비가 싸니까 그렇죠. 이용을 했는데 네. 전기차 1회 충전 비용이
뭐 가솔린차 그 주유하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럽도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보조금을 좀 감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약간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 거기다가 테슬라가 올해마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번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도 최소한 서너 번 이상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전기차가 비싸졌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고 있고요. 끝으로 우리나라 현대차도 전기차 그 차량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올해. 근데 현대차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사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 말고는 중국의 저가형 차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차량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테슬라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수요가 다른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지만 테슬라의 매출은 감소할 수 있다는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테슬라의 주가를 최근 들어서도 계속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고 네. LG 에너솔루션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같이 연동해서 좀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내년 1월 27일에 되면 상장이 된 지 1년째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사주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에너지솔루션 네, 이거 자체가 또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꼬이면서 최근 한 달 동안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 보고 들어왔더니 48만 원까지 떨어졌다니까 네.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샀었잖아요. 네. 뭐 지난달만 해도 연말까지 한 1조 정도 살 거다 뭐 이렇게 그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뭐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점도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동향도 잘 지켜봐야 될 요인이 하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뿐 아니고 삼성 SDI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죠.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LG, 삼성, SK가 있는데 네. SK는 좀 상장이 아직 안 돼, SK온이 상장이 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2차 전지 시장은 하루가 1년 같은 느낌으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연초 한 5월 달마더라도 모건 스탠리가 삼성 SDI 그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네. 수익성이 안 좋다 그래서. 네. 근데 그때 이제 삼성 SDI가 3월 달 46만 원을 저점을 찍고 6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낮췄어요. 한마디로 팔라라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삼성 SDI가 좀 억울함을 좀 느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올라와서 지금 잘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좀 변화가, 그러니까 연초에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SK 대비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봤던 기업이 지금은 조금 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재용 회장의 광폭 행보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같은 경우도 최대 고객사 BMW 그룹의 올리버 회장을 2번째 만나서 협력 관계를 논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신형 전기 i7 시리즈 어떻게 보면은 현재 나온 전기차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럭셔리한 전기차 10대를 예. 구매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과거부터 삼성 SDI하고 BMW는 상당히 관계가 좋았었어요. 2009년도에 BMW가 전기차 개발을 할 때 파트너로 선정을 하면서 공동 개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2014년 i3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모델의 삼성 SDI 제품이 BMW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90% 정도를 삼성 SDI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또 BMW에 공급하는 배터리 P5라는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한 20% 높고 또 제로비는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스텔란티스 그룹이라든지 폭스바겐, 뭐 포드 등으로 해서 매출처가 좀 다양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본다라면 삼성 SDI 실적이 매출이 20조 원 정도, 20조 1,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9,300억을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45%,
한 48%, 영업이익이 81% 정도 증가하는 건데 LG에너솔루션이 1조 5천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LG에너솔루션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그러네요. 구사할 수 있죠. 물론 삼성 SDI는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뭐 2차 전지 다른 뭐 IT 소재,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2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BMW가 상당히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절반의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향후 10년 동안 한 1,00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SDI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광폭행구 이야기하셨는데 직접 나서서 이제 고객사 잡기에 열중한 네. 모습이고 삼성 입장에서도 어쨌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사실 2차 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IRA 아닙니까? 약으로? 이게 시행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다는 게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거 아닌가요? 완벽히 늦춰졌다라기보다 약간 이제 수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공식적으로 같아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네네. 또 일부 또 법안 개정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이것이 크게 현재 상황에서는 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강행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렇죠. 뭐 조금 배신을 당했다. 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할 정도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의 전기차 같은 경우 판매가 거의 뭐 90% 이상 그 시행 되고 나서 9월 달 시행되고 나서 90% 이상 판매가 뚝 떨어졌죠. 왜냐하면 바로 보조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가격이 다른 경쟁 업체들은 1,000만 원 이상 하락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요. 네. 근데 배터리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에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도 많지만 네. 상당 부분이 테슬라라든지 또 GM, 포드 이런 쪽에 또 예. 공급을 좀 하고 있고 네네. 또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면 먼저 미국 시장을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예.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탈중국화가 제일 큰 그게 목적 아닙니까? 네, 그게 목적이고 그게 예. 화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그 LG, 삼성, SK 3사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한 26% 정도 되는 것이 아마 25년에는 70% 이상 오. 미국 시장에서 네네. 우리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를 떠나서 미국의 전기차 산업 비중이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차 산업 비중은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1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향후 한 25% 정도까지 미국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25년에 44%까지 높아질 것을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을 좀 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생산 규모가 현재는 39기가와트급인데 이게 2025년에는 442기가와트급 한마디로 11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그 3사 SK, 삼성, LG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0조 가까이 뭐 투자를 뭐 준비하고 있고 좀 네.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이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3사가 25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모도 한 19조 정도 이상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주가도 꽤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은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이 받았지만.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본 기업도 있고 네. 중국 기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아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수시로 개최해서 네. 좀 공급망 강화라든지 투자 확대, 기술 확보 등의 어떤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원료에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좀 높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없을까요? 뭐 고민은 있는데 이게 참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꼭 모든 게 다 중국산은 아닌데 네. 대부분의 주요 핵심 원재료가 중국에서 그렇죠. 좀 생산하는 비중이 좀 네네. 높죠.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좀 가깝다 보니까 네네. 뭐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칠레에서 원재료를 지금 받아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이 그래서 받아 생산하는 게 효율성도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뭐 IRA 법안으로 인해서 뭐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어요. 빨리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IRA의 가장 큰 핵심은 중국의 배제고 그런데 2차 전지에 관련된 핵심 광물은 중국 의존도가 현재 6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핵심 특히 이제 8대 광물 같은 경우 뭐 산화 코발트라든지 황산망 코발트 뭐 산화 리튬 뭐 이런 부분들은 많게는 80% 이상 중국 의존도가 아이고. 보여주고 있고 또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가 칠레에서 또 황산 니켈은 한 60% 정도를 핀란드에서 조달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핵심적인 광물의 수입은 특정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한 60% 이하라고 한 5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로 보면은 60%가 넘는다고 해요. 한 66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우 전쟁 때문에 이 핵심 광물을 좀 무기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원외교, 그렇죠. 자원 자원 무기화죠. 무기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벌써부터 호주하고 인도네시아가 리튬하고 니켈 관련해서 동맹을 맺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뭐 인도네시아는 더 나가서 아예 자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나가라. 이제 우리는 그 자원만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오펙과 같은 그런 그 국제 기구를 설립을 해서 공급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뭐 이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상당히 이 자원의 매장은 대부분이 호주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남미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뭐 빠르게 변화시키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것을 꾸준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이 원자재 없는 우리나라 서름이 참 더 그렇죠.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북한에는 이런 광물 좀 있을 것 같은데 더 아쉽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정국에 대한 원재료 의존도를 앞으로는 낮춰야 되는데 네. 뭐 낮출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네. 어쨌건 이거 좀 해결을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내년에는 2차 전지주 다시 빛을 좀 볼 수 있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시장은 계속해서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차량 등록 대수가 한 2,500만 대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카, 뭐 수소차 이런 걸 다 해도 뭐 한 100만 대가 좀 넘을까 말까 할 정도일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절반 정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많다.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봐도 그 내수만 시장이고, 봐도 1000만 대 이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고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폐배터리 시장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처음 만들 때는 중국산 광물을 쓰든 네. 혹은 호주산 광물을 쓰든 그렇게 만들겠지만
이것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다시 재활용할 때는 네. 그 재활용하는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전기차가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보통 배터리의 수명이 한 짧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처럼 자주 운행을 하시는 차량들은 한 5년, 길면은 한 7, 8년 정도 가면은 어쨌든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도 아무리 알뜰하게 써도 한 2년 넘어가면은 배터리의 배터리가 성능이 뚝뚝 떨어지죠.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한 5년만 지난다고 하더라도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고 이것은 또 환경. 우리가 조그만 건전지 자체도 상당히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는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네. 폐배터리 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한 10년 뒤에는 뭐 한 600조 이상 시장으로 성장할 거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3사뿐이 아니라 뭐 두산이라든지 네. 현대차 그룹, 뭐 포스코 등이 지금 계획을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고 네.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시장이 다 관계된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겠습니다만은 네. 시장이 조금씩 변화가 된다라면 좀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조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폐배터리 수혜주 좀 살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될까요? 오늘 유창희 평론가와 함께 2차 전지주의 환경을 둘러싼 호재 약재 앞으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